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RTM의 박진우 부대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창업을 한 지는 한 5년 반 정도가 됐고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 쪽의 문제 해결 쪽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LED 그 외에 다른 제조 부분까지도 일부 다루고 있긴 합니다. 저는 머신러닝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5년 전에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저희 5년 반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케이스를 좀 넣고 오늘은 이름에 걸맞게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로 스스로 최적화하는 미래 공장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맞춰보고 그 공장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생긴 길일 것이며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거대 인공지능 모델 챗 GPT를 서비스를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조는 뭐 산업계 전반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기업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다만 이런 뻔한 이야기를 좀 준비한 데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제조 산업에서는 타 산업과는 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조업에서 업력을 쌓아가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면 상당히 많은 뭐 연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막상 라인에 가보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조사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제조기업 대상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제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한 절반 이상, 50%에서 60% 정도 기업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반면에 실제로 그 파일럿을 통과해서 양산 라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4개 중에 1개 꼴이라는 거고, 받고 있는 기대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 AI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뭐 제조 검사 부분을 제외하면 저 비중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제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프로세스나 지표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놀랍게도 60%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뭐 15% 정도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여러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28% 정도의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뭐 생산성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비용을 얼마나 낮춰주거나 수율을 높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못 해내고 있다는 실정이죠. 이는 제조 분야에 한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도 또 동시에 관련된 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의심을 많이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신호는 28%의 기업들이 양산 도입에 성공했다고 하는 저 숫자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설문조사가 되고 있는데 3년, 4년 전만 해도 저 숫자가 9%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제조 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했었던 어, 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24년에 도래한 지금 24년을 거쳐 25년을 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저 숫자들이 올라가면서 실제 양산 라인에서도 생산성이나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조 AI라는 이름으로 현황들을 간단히 둘러보았는데 도대체 제조 AI가 꿈꾸는 모습은 뭘까요? 제조 AI가 잘 된 모습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포럼의 이름이 자율 제조 혁신 공장 포럼이라는 그 이름인데요. 실제 해외에서도
그 Self Optimizing Plant of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수율 저하, 불량 발생 혹은 설비의 다운타임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내고 그 탐지의 원인들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스스로 보완, 수정, 제어를 변경해 가면서 수율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들을 스스로 높여가는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RTM 역시 저런 미래를 꿈꾸고 있고 현재 팹이나 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데이터와 설비를 뒤져가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많이 대체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저거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자율 제조 혁신 공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변 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해야지 자율주행이 의미가 있지. 내 차 한 대 그 자율주행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뭐 위험성은 여전히 큰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것들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다만 그 반대로 또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한 명의 운전자의 행위를 다 대체해서 뭐 앞에 있는 자동차나 사물을 인식하고 표지판을 인식하고 사용자가 목적한 어떤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패스대로 최적화된 길로 가는 뭐 이런 운행 정도를 최적화해 나가는 길로 접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단위 최적화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서 통합 최적화를 이루겠다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두 입장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조 공장에서도 똑같이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그 라인에 계신 리더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저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설비 한 대를 지능화한다고 해서 혹은 특정 뭐 검사 공정을 지능화한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냐. 어차피 전체적인 수율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내지 못하면 그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지금 저희 회사가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하나의 설비나 공정에 대해서 그 공정 안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나 그 공정을 관리하는 엔지니어의 지식들을 최대한 흡수해서 해당 공정 안에서의 단위 공정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도 우리는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여러 개인들이 서로 다른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심지어 순식간에도 그 의사결정들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공장은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이 기간 안에 이 비용으로 이만큼 생산해낼 거야라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좀 더 적합한 문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실제 인공지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조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공장의 어떤 라인의 복잡도나 실제 공정의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거기 있는 그 디램 하나를 생산하는데 보통 뭐 2달이 걸린다고 하고 수천 대의 제조 설비를 지나가고 있으며 각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를 다루고 플라즈마를 통해서 공정을 하는 이런 공정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찾아내겠다고 하면 거의 뭐 자율주행의 한 개를 다루는 것과 비슷한 견줄 정도의 수준의 문제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도 여전히 두 가지 관점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은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뭐 사물을 인식하고 주행을 하는 지능의 기술뿐만 아니라 뭐 도로를 매핑을 하고 최적의 패스를 찾아내는 일들이 각각 단위 요소 기술로서 기업들로부터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조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 그리고 최적의 매니팩처링 패스를 만드는 일, 그리고 매니팩처링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 단위 설비들이 본인이 맡은 공정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에 기술을 또 연마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공정 라인의 규모나 범위, 복잡도에 따라서 내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어떤 계를 잘 정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 효과를 누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공정의 최적화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정 전체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항상 운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만 좀 더 공정의 난이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면 좀 더 그 궤를 크게 봐서 전체적인 수율이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관점으로도 정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궤를 잘 정의하면 최적화의 작업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서비스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스스로 최적화하는 자율제조 혁신 공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RTM은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 좋은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했던 과정에서 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수능 시험을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바닥부터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체득한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들이 뭔지 확인하고 그 문제들을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이런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그 시험 성적을 올렸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저런 아이디어를 제조 공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정이 현재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첫 번째로는 검사에 대한 품질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뭐 학업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진 뭐 문제집에 정답지가 오답이 적혀 있어서 잘못된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간혹 그런 경우를 겪으면 상당히 혼란에 많이 빠지죠. 내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이게 3번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답이 4번이라고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조 공정과 실제 데이터들을 받아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뭐 양품이라고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나 제품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불량인 제품들이 많고 불량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제품들도 양품이 뭐 이게 과검과 미검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에 대한 검사를 정확하게 못 해나가게 되면 우리 제조 라인이 가지고 있는 품질을 내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부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품질을 좀 명확하게 해서 양품과 불량품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양품과 불량을 찾았다면 그건 진단에 그치는 거죠. 실제로 그걸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량이 생긴 그 원인을 앞선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게 2단계의 원인 분석 문제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이제 양품과 불량의 차이를 찾아냈다면 그런 불량 패턴이 발생했던 근거 뭐 제어 파라미터라던가 설비 모듈들을 교체하는 등 혹은 레시피를 바꾸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액션을 취하고 위와 같은 루프를 끊임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그 계에서의 최적화를 수율 혹은 생산성에 대한 최적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최적화는 우리의 타겟이 생산성인지 수율인지 혹은 둘 간의 밸런스인지는 명확히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율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각 세 가지 단계별로 현재 산업의 현황은 어떤지 기술의 수준은 어떤지를 좀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사 부분인데요. 제일 사실 익숙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 검사 부분인데 하지만 여전히 아시겠지만 라인에는 작업자들이 그 육안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라인에는 많은 그 검사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만 대부분 룰 베이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놨는데 룰 베이스 비전 시스템과 그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 비전 검사 시스템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2024년 올해 기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룰 베이스 기반의 검사 시스템들이 라인에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도입 및 운영 용이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촬영되는 이미지나 분량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일부 틀어지거나 몇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고 분량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서 검사할 수 있다는 품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해당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 장의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원하는 품질이 안 나왔을 땐 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얼만큼 레이블링해서 학습해야 할지 상당히 좀 막막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입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을 하다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오탐지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개선해서 이 검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저런 허들에 의해서 여전히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해 왔던 것이 비전 검사 시스템, 인공지능 비전 검사 시스템입니다만 작년부터 그 거대의 인공지능 모형이 발전하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레이블링하는 공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거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물리적인 속도도 빨라졌습니다만 아주 소량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의미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저 격차를 극복하고 2024년, 5년을 지나면서 실제 그 룰 기반 시스템과 AI 비전 검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포션은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었길래 방금 말씀드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냐라고 보면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 것이고 학습량이 그래 많아야 의미가 있고 또 네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양질의 학습이 된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전통적인 그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법들은 저긴 그림처럼 거의 신생아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데이터 한 장 한 장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떤 뭐 제조 라인에 있는 검사 엔지니어한테 자 여기에 있는 이렇게 발생한 이 크랙이 앞으로 우린 불량이고 이게 뭐 30 마이크로미터를 넘으면 탐지할 거야라고 하면 그 한두 장만 보고도 앞으로 발생하는 그 크랙들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한두 장으로 찾을 수가 없었죠. 걔는 크랙이 뭔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고 촬영되는 이미지 안에서 어떤 것이 제품이고 어떤 것이 윤곽 라인이며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개발된 모델들은 사물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지식들이 꽤 많이 탑재된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학습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비교하자면 뭐 신생아의 어떤 아이를 가르치던 양을 꽤나 준수한 엔지니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개념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바꿔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리석에 뭐 크랙을 우리가 검사하겠다라고 하면 저 크랙을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하는 레이블링 작업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간단해졌고 저런 이미지를 뭐 수장에서 수십 장 정도만 있어도 꽤 높은 성능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RTM에서도 작년에 한 가지 사례로 의료기기 검사 케이스를 의뢰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7가지 분량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분량 유형에 대한 저희 엔지니어가 이해를 하고 가진 데이터들을 레이블링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서 검증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한 명이서 1일 근무 시간 내에서 완료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이건 뭐 계속해서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성숙해가는 단계로 있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라인에 좀 더 많이 실제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돼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불량률을 정확히 인지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수율을 개선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이제 양부를 정확히 검사해 내게 됐다면 그 원인들을 앞선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서 좀 찾아내야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어 보게 될 거고요. 그것을 저희는 2단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문제는 그래서 불량의 원인을 분석하는 뭐 루트 커즈 어널리스트란 이름으로 대변되기도 하고 혹은 뭐 설비 제조 공정 데이터를 보고 불량을 예측하는 뭐 디펙트 프레딕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설비의 건강 상태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량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문제들도 거의 비슷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제조 라인이나 공정, 제조하는 제품은 가지고 계신 어떤 제조 문제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게 불량인지, 어떤 설비를 사용하고, 어떤 공정을 운영하는지는 모든 그 제조 공장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고, 심지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보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획일화된 기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산업의 특성, 그리고 제조 라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단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좀 커스터마이징 공수가 들어가는 분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산업 전반의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생긴 그 제조 설비는 플라즈마 에칭이나 애쉬를 주로 이제 하는 설비로서, 설비 안에는 약 100여 개에서 200여 개 정도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전압, 전류, 온도, 압력, 뭐 밸브 포지션 등과 같은 센서들이 뭐 짧게는 10ms, 길게는 뭐 30ms 단위로 계속해서 계측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계측된 어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상을 탐지하거나 불량을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라인은 그 목표나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풀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합니다만, 제조라는 공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똑같은 설비는 똑같은 레시피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흔들림 없이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에 기반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그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뭐 FDC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통계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알람을 울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의 복잡도나 설비량이 많아지면서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설비들이 펄스 알람을 너무 많이 울려서 해당 알람을 거의 안 보는 지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헬스 매니저라는 기능으로, 이퀴먼트 헬스 매니저라는 기능으로 FDC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킨 인공지능 펑션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기능은 우리 인간의 건강으로 따지면 뭐 종합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특정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를 계속 나이에 비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진단해주고 그것을 이제 점수화해서 제공드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종합검진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암에 대한 특정 진단과 이제 치료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각 설비나 공정이 가지고 있는 좀 크리티컬한 어떤 이슈나 디펙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탐지하는 별도의 모델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합검진, 건강검진과 같은 그 이퀴먼트 헬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센서에서 나오는 C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뭐 골든 라인 혹은 베스트 라인 혹은 레퍼런스 셋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잘 만들어진 데이터 셋과의 차이를 그 패턴에 기반해서 분석해 내감으로써 FDC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펄스 알람을 줄이고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찾지 못했던 것들은 찾아주면서 알람을 울리는 방법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진짜 어려운 암 진단과 같은 어떤 불량을 예측하거나 공정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자율 제조 혁신 공장은 스스로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와 있고 발견된 사례가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LED, 뭐 2차 전지, 로봇과 같은 부분에서 공정의 결과 예측, 뭐 버추얼 메트롤로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설비의 페일리어 예측, 그리고 뭐 제절 SP의 개선, 최적화 이런 문제들을 다량으로 좀 풀어본 경험에 기반하면 일단은 앞선 뭐 1단계 그 비전 검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현저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과 제조 라인의 특성에 상당히 기반하는데요. 아까 반도체 설비를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설비 안에도 센서가 200개고 각 센서가 10ms마다 샘플링을 하고 있으면 1분짜리 웨이퍼 공정을 수행한다고 해도 하나의 웨이퍼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12만 개 정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걸 아주 나이브하게 머신러닝 관점에서 바라보면 12만 개의 컬럼이 있는 어떤 문제라고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의미 있는 패턴을 학습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저거에 100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120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모으면 우리가 저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의 설비도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를 다루고 있고, 똑같은 설비를 내가 10종을 사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설비마다 공정 성능의 차이도 있지만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마다의 어떤 피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불량의 데이터는 극소량이라면 데이터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뭐 챗GPT 같은 것들이 5천억 개 정도의 뭐 토큰을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조 라인에는 가보면 저희는 뭐 5만 장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라고 하지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어야 되는 데이터의 차원의 숫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의 그 데이터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이제 보셨던 막 양산 도입에 실패하는 비율이 70% 80% 된다고 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모아놓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줬던 작년 3월, 4월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99.9%가 나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 그럼 이번 달부터 운영을 할까요?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허다하죠. 정말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도입을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말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 저희도 이런 일들을 실제로 많이 겪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돼서 양산에 도입됐던 케이스들을 바라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그 복잡하고 깊다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반드시 좀 동반이 돼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열쇠로 제가 걸어놓은 것은 2단계에 진입하자마자부터 강조드렸던 이 공정과 설비의 특징을 이해하고 발생하는 불량을 내가 공정 엔지니어가 아니다 해도 어느 정도 가설을 수립할 줄 알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피처를 엔지니어링 해내고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했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에 도달했고 이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학습시킨 모델에 대해서 내 스스로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들과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하고요. 내가 이 모델이 저것을 불량으로 예측한 이유는 이런 피처가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이것을 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내가 트레이닝 했던 데이터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것이 관측되었다.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확신한 데이터를 양산에 넣었을 때 운영하게 되다가 오탐지는 언제든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가설에 기반한 어떤 모델링이 완성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 가설의 어떤 부분이 지금 위배돼서 이게 오탐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액션들이 상당히 빠르게 도출되고 우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도메인 지식과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너무나 빈번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특히나 이 검사 부분이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불량의 원인을 찾거나 불량 공정을 예측하고 싶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그리고 그 데이터의 차원이 굉장히 크다면 이런 방법을 좀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반도체 실제 공정 설비 안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양산에 도입되고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양산 라인 테스트를 마치고 저희가 이 설비를 글로벌 반도체 팹에 지금 투입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 모델들은 해당 공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이제 애쉬나 애취를 하는 문제였는데 애쉬레이트에 대한 큰 드랍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애쉬 드랍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원인이 뭐냐를 저희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결과 특정 이제 베풀이라고 하는 모듈의 어떤 오염물이 의심되는 상태로 판단이 돼서 베풀을 교체했을 때 바로 애쉬레이트가 복원되는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설비의 챔버에 리그를 발생하는 고장이라던가 로봇의 오탐지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들이 실제로 라인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실제로 AR 드랍을 초래하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좀 더 잘 제어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가 다운되는 챔버에 릭이 발생하거나 로봇의 센터링이 오작동하는 문제들을 탐지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2단계에 부합하는 그 원인을 찾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 공정 저희가 정의한 개 안에서는 그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3단계로 넘어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사실 명확해지면 그것에 대한 제어는 모듈의 교체라던가 툴타임을 갖는다던가 PM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몇몇 문제들은 제어 파라미터의 자동적인 변경이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나간다면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렸던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누적해 간다면
해당 단위 공정 안에서의 품질은 계속해서 개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공정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뭐 가상 계측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째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박사님들의 무덤이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작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그 최고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많은 팹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공정이나 설비 단위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양산의 데모로 운영을 해보고 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뭐 반도체 제조 설비사를 통해서 해당 설비에 대한 뭐 진단,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들을 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와 같은 어떤 그 진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설비 단위로 일단 단위 최적화를 해내고 그걸 설비군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거고요. 이런 움직임은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 장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그 자율 제조로 가는 길에 있는 모습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멀리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앞서 몇 가지 지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3년, 24년, 25년 그리고 향후 한 3년에서 5년이 이 제조 혁신 공장으로 가는 특이점을 넘는 그 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어떤 액션이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RTM의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